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WPF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C샵으로 윈도우 프로그램 할 때 그동안 콘솔 프로그램 했었고, 그 다음에 윈도우 폼 프로그램 했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WPF를 사용을 할 거예요. WPF는 Windows Presentation Foundation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제공하는 템플릿, 우리가 프로그램을 쉽게 할 수 있는 틀 중에 이제 WPF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 WPF를 사용하는 방법을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WPF는 윈도우 폼보다는 나중에 나왔어요. 나온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온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새로운 철학을 가지고 나왔겠죠. 프로그램을 할 때 우리가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C샵을 만든 지가 한 20년 정도 됐는데, 그 20년이 지나면서 점점 프로그램의 기능이 좋아졌어요. 그 좋아지면서 닷넷이라는 프레임워크,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닷넷이라는 프레임워크의 좋은 기능들을 가장 잘 활용할 수 있게 만든 것이 WPF예요. 그래서 지금 그 시장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은 폼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많아요. 왜냐하면 그게 더 역사가 깊기 때문에. 하지만 새로 만드는 프로그램들은 WPF로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기능이 있고 사용하기 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할 때 폼으로도 할 수 있고 WPF로도 할 수 있을 텐데, WPF를 사용하는 게 더 권장됩니다. 자, 일단 WPF의 가장 기본적인 철학은 무엇이냐면 디자인과 기능을 구분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윈도우 폼으로 프로그램 할 때 생각을 해보면 디자이너 화면에서 디자인을 하죠. 그러면 그게 C샵으로 자동으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designer.cs라는 파일로 변환이 돼서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자인 창에서 디자인하는 것은 이 디자인한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요거는 이제 개발할 때 디자인은 하지만 그게 저장될 때는 C# 코드로 저장이 돼요. 그런데 WPF는 C# 코드가 아니라 XAML이라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디자인한 것이 XAML1로 저장이 된다. XAML은 뒤에 끝이,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하다 보면 끝이 이 ML로 이렇게 끝나는 언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HTML이나 XML이나 XAML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마크업 언어예요. 마크업 랭귀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크업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을 표현하는 그런 방식인데, XAML은 XML이라는 표준 포맷이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표준 포맷이 있는데, 그것을 마이크로소프트가 디자인하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확장시킨 버전이에요. 그러니까 XML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디자인용으로 사용하는 포맷이에요. 그게 이제 XAML이고, 우리가 이거 읽을 때는 자멜 이렇게 읽습니다. 자멜, 한글로 쓰면 자멜. 그래서 WPF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디자인은 자멜 파일로 한다. 그리고 코드는 C샵으로 한다. 물론 이 WPF는 C샵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C샵 말고 비주얼 베이직 같은 언어에서도 WPF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디자인은 자멜로 한다라는 게 그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디자인과 기능을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리는 프로그래머잖아요. 프로그래머는
프로그램은 잘해요. 근데 디자인은 잘 못해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진짜 상용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디자인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잖아요. 그런데 디자인을 프로그래머가 하기에는 좀 벅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전문 디자이너가 소프트웨어에 대한 디자인을 하고, 프로그래머는 그 디자인을 가지고 프로그램, 코드를 만드는, 그렇게 분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마크업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마크업은 이렇게 꺾기 가로로 표시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요거는 윈도우, 가로 윈도우로 시작을 했죠. 여기서 이제 가로가 끝납니다. 그리고 슬래시 윈도우로 끝나죠. 요것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윈도우구나. 이 윈도우로 시작해서 윈도우로 끝나. 요 단위가 하나의 윈도우구나 라는 거고요. 윈도우 안에 그리드라는 게 있구나. 그리드라는 게 또 하나의 마크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우리가 쉽게 태그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그인데 윈도우 하면은 이거 시작 태그고, 슬래시 윈도우 하면 이건 끝 태그가 되는 거예요. 그리드 하면 시작 태그가 되는 거고, 슬래시 그리드 하면 끝 태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자동으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 윈도우에 해당하는 속성들을 의미해요. 예를 들면 요게 이제 타이틀, 윈도우의 타이틀은 메인 윈도우다. 높이는 450이고 폭은 800이다 라는 식으로 속성들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마크업 언어라고 하고, C# WPF에서 사용하는 그 마크업 언어를 우리가 자멜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많은 디자인 엘리먼트, UI 엘리먼트라고 하죠. 버튼이라든지 레이블이라든지 텍스트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UI 엘리먼트인데, UI 엘리먼트는 이 컨테이너 안에 담기게 돼요. 이 컨테이너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그리드예요. 여기 보이는 그리드, 요 그리드. 이 그리드 외에도 많은 컨테이너가 있는데, 스택 패널, 캔버스, 유니폼 그리드, 독 패널, 랩 패널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런 컨테이너의 역할은 뭐냐면, 우리가 디자인할 때 포함되어 있는 UI 엘리먼트들을 보기 좋게 배치시켜주는, 레이아웃을 해주는 도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자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할게요. 자멜이 무엇이냐? 자멜은 무엇이냐면 Extensible Markup Language가 XML이에요. XML이라는 거는 이제 표준 포맷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만든 GUI를 표현하기 위한 XML의 변형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윈폼에서는 GUI를 C샵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그 디자이너 창에서 컨트롤들을 배치시켜주면 그게 이제 C샵으로 변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WPF에서는 자멜에서 저장을 한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할 때 만들어진 자멜을 서로 나눠서 작업할 수가 있어요. WPF의 가장 핵심적인 파트이고, 우리가 이제 WPF에서는 윈도우나 페이지를 만들게 되거든요. 우리가 폼 프로그램에서는 폼을 만들었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윈도우나 페이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는 자멜 코드하고, 그 다음에 C샵 코드 비하인드, 뒤에 있는 코드라는 뜻이죠. 겉에는 자멜로 디자인이 되어 있고, 거기서 동작하는 코드들은 C샵으로 만들어지는 코드 비하인드다. 이렇게 돼서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윈도우와 페이지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자멜 파일이 모든 엘리먼트들의 인터페이스를 표현해요. 그리고 코드 비하인드는 이벤트와 그 다음에 자멜 코드, 자멜에서 만들어진 컨트롤들을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인 자멜을 설명을 하면, 자멜은 태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태그는 스타트 태그와 엔드 태그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버튼이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으면 버튼은 버튼으로 시작돼서 슬래시 버튼으로 닫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시작 태그, 끝 태그예요. 또는 그냥 버튼하고 슬래시 가로하면 요 자체가 스타트와 엔드 태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컨텐트라고 하는데, 컨텐트 내용이죠, 내용. 만약에 버튼이라고 쓰고 A 버튼이라고 요 둘 사이에 써주면 이게 컨텐트가 돼요. 컨텐트는 눈에 보이는 글자가 됩니다. 여기 이 경우에는 버튼 안에 A 버튼이라고 써지는 거죠. 그 다음에 속성들, 프로퍼티가 있는데, 이 프로퍼티는 스타트 태그 안에 스타트 태그 한 다음에 요 사이에다 이렇게 쭉 써줄 수 있어요. 폰트 웨이트는 볼드, 컨텐트는 A 버튼 이렇게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예 그냥 슬래시 태그, 슬래시 가로를 이렇게 닫아버릴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난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버튼에 A 버튼이라는 게 컨텐트라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아예 이렇게 명시적으로 컨텐트는 A 버튼이라고 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포맷이 이런 포맷도 있고 이런 포맷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컨트롤 닷 프로퍼티 노테이션이라는 게 있거든요. 컨트롤 다음에 점을 찍어 가지고 속성을 표현하는 표기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버튼 하면 이 버튼 사이에 프로퍼티들이 있다고 했는데, 프로퍼티들이 이렇게 쭉 나열해 줄 수도 있고, 아예 버튼 점 폰트 웨이트, 버튼 점 컨텐트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태그를 사용해서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버튼이 하나 있는데 이 버튼에 A 버튼이라고 써 있는 버튼 하나 만들려고 해.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고, 이렇게도 쓸 수 있다.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 경우는 이렇게 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 프로퍼티 사용 방법을 씁니다. 자, 예제로 WPF로 헬로 월드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창이 있고 거기에 가운데 이렇게 헬로 월드라고 표시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C# WPF 템플릿으로 선택을 해서 만들어 주게 되는데, 그 과정을 나하고 같이 한번 프로그램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루션 탐색기에서 추가해서 WPF.NET 프레임워크 템플릿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W008 이렇게 할게요. 001 할까요? W001 헬로 월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우리가 WPF로 프로젝트를 만들면 이런 창이 디폴트로 보입니다. 이쪽에 있는 솔루션 탐색기하고 속성창은 폼으로 작성했을 때하고 똑같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도구 상자도 있고요. 자, 그러고 이제 여기에 창이 두 개가 뜨는데, 디자인 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뜨는데, 이 디자인 할 수 있는 창과 함께 이 밑에 자멜 코드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뜹니다.
그러니까 요 디자인하는 게 두 가지란 얘기예요. 요렇게 우리가 드래그 앤 드롭해서 쓸 수 있는 디자인 창도 있고, 자멜 코드로 직접 우리가 코딩을 해서 넣을 수 있는 그런 창도 있다는 뜻이에요. 보통의 경우에는 자멜 코드를 쓰는데, 디자인 요 도구 상자에서 끌어다 놓고 디자인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버튼을 하나 끌어다 놓을게요. 여기에 이제 버튼을 가져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면 버튼이 하나 생겼죠. 그런데 밑을 보세요. 밑에도 그리드 안에 버튼 컨텐트는 버튼, 요 버튼이라고 써 있죠. 버튼이고 호리존탈 얼라인먼트는 레프트 왼쪽 정렬해서 마진이 이게 220, 165 이런 있는 마진이 있고, 버티컬 얼라인먼트는 톱이고 위에서부터 그 다음에 위스는 요 버튼의 크기는 75다.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버튼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여기에서 자, 얘는 이렇게 엔터를 쳐줘도 되는데, 만약에 내가 위스를 이걸 내가 175로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걸 175로 바꾸는 순간에 디자이너에서도 버튼의 크기가 바뀌죠. 만약에 높이도 한번 높여볼게요. 하이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얘를 100이라고 쳐주면 어떻게 될까? 얘도 100으로 커지죠, 갑자기. 다시 말해서 우리가 WPF에서는 이런 디자인을 할 때 여기에서 버튼을 우리가 폼에서 하는 것처럼 끌어다가 놔서 디자인을 할 수도 있지만, 이 디자인한 것이 그대로 자멜 코드에 만들어지고, 우리가 이 자멜 코드를 수정하면 바로 디자인에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두 개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에다가 디자인을 할 수도 있고 이 창에서 디자인할 수도 있는데, 어떤 걸 더 많이 쓰냐면 자멜에서 직접 코딩으로 디자인하는 것을 더 많이 쓴다 라는 거예요. 아마 처음 사용할 때는 나는 이걸 가져다가 이렇게 디자인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텐데, 그렇지 않고 실제로 WPF 디자인할 때는 전부 자멜 코드에서 디자인을 한다. 요거를 이해를 하고요. 우리가 이제 자멜로 디자인을 몇 개 하다 보면 그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 디자인, 이 도구 상자에서 끌어다 놓는 방법 대신에 이 안에서 쓰는 방법을 많이 쓴다고 하니까 우리 도구 상자는 닫고요. 자, 요거를 레이아웃을 위아래로 돼 있으니까 이 그림을 보기는 편한데, 디자인을 보기는 편한데 밑에 코딩 할 수 있는 창이 너무 적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좌우로, 여기 보면 이제 좌우로 바꿀 수가 있죠. 여기 보면 좌우로, 상하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좌우로 바꾸면 이게 이렇게 좌우로 갈라집니다. 얘를 이렇게 조금 좁혀 놓고요. 얘는 축소할 수 있어요. 마우스 휠 바꿔가지고 축소시킬 수가 있고, 여기서 작업을 하면 좀 큰 창에서 작업을 하면서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는지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위드가 좀 크니까 얘 500 정도로 줄여놓고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그 장점이에요. 왜냐면 숫자 하나 바꾸면 디자인이 팍팍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디자인하는 것을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버튼 지워버리겠습니다. 여기서 지워버려도 이 디자인 창에 있는 버튼이 없어지겠죠? 자,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이 자멜 코드를 살펴보면 우리가 만드는 WPF 프로젝트는 이렇게 윈도우로 시작해서 윈도우로 끝납니다. 아까 그 자멜 코드 설명하면서 윈도우나 페이지를 만든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윈도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안에는 그리드가 있는 거예요. 그리드가 있어요. 내가 이 윈도우로 선택하면 이 바깥에가 파랗게 표시가 되고, 그리드를 선택하면 요 안쪽이 선택이 되죠. 요 그리드가 선택이 된 거예요. 그리드는 윈도우 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레이아웃 요소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내가 버튼을 입력할 수 있어요. 버튼하고 이 닫기 괄호를 치면 닫힌 이게 열린 태그고 이게
이 시작 태그 위에 끝 태그인데 이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여기에다가 내가 A 버튼 이렇게 쓰면 요 버튼이 컨텐츠가 돼요. 버튼의 컨텐츠인데 컨텐츠는 여기에 글자, 보이는 글자예요.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해볼게요. 속성을 바꿔주면 되겠죠. 폰트 사이즈라는 속성이 있어요. 폰트 사이즈는 크기를 한 50 정도로 할게요. 그러면 커다랗게 나오죠. A 버튼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윈도우 안에 그리드가 있고 그리드 안에 버튼이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헬로 월드죠. 헬로 월드는 버튼이 아니고 글자 쓰는 거니까 레이블이에요. 레이블이었죠. 그렇죠? 레이블이고 콘텐트는 헬로 월드고 글자 사이즈는 폰트 사이즈는 50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폰트 웨이트는 볼드로 하겠습니다. 자, 크기가 50이고 두꺼운 글씨로 헬로 월드라고 써줘 라는 뜻이고요. 여기 슬래시 닫기 하면 여기에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리드라는 레이아웃 요소는, 그리드라는 컨테이너는 레이블이나 텍스트 블록 같은 글씨 쓰는 거는 맨 왼쪽 위를 기준으로 정렬을 해주고요. 버튼 같은 것은 이 가득 차게 요소를 가득 차게 이 그리드를 가득 채우는 방법으로 레이아웃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블이 이렇게 됐는데 이게 가운데 정렬을 하려면 얼라인먼트를 또 바꿔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호리존탈 얼라인먼트를 센터. 그럼 가운데로 왔죠. 얘가 가운데로 왔고 버티칼 얼라인먼트도 센터 이렇게 해주면 정가운데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C#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C# 코드 할 때랑 마찬가지로 이 WPF에서 자멜 코드 작성할 때 여기에 쓰는 그 컨텐트 이름이나 이 컨트롤들의 이름이나 속성들을 일일이 다 타이핑해서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길고 종류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을 사용을 합니다. 자동 완성 기능.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호리존탈 얼라인먼트를 센터로 하겠다 하면 우리가 HO 정도만 쳐도 여기 호리존탈 얼라인먼트라는 거 나오죠. 그래서 얘를 탭을 쳐주면 호리존탈 얼라인먼트는 하고 다운표까지 나오고요. 거기에 이제 쓸 수 있는 게 네 가지가 있잖아요. 네 가지 중에 센터 C 치고 탭 치면 센터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완성 기능, 탭을 사용하는 자동 완성 기능을 많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레이블, 폼과 마찬가지로 레이블을 썼는데 WPF는 텍스트 블록이라는 요소가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 대신에 텍스트 블록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텍스트 블록은 텍스트 블록에 표시되는 글자는 컨텐트 속성이 아니고 텍스트 속성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라고 바꿔줘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글자 쓸 때 우리가 폼에서는 레이블을 썼었는데 그런데 WPF에서는 텍스트 블록을 주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텍스트 블록에 보이는 글자는 텍스트 속성이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얘를 블록으로 한번 잡아줄게요. 블록으로 얘를 블록 전체를 블록 잡고 컨트롤 K C 하면 코멘트가 되는데 코멘트가 돼서 이제 초록색으로 표시가 되죠. 그러니까 코멘트가 C샵에서는 슬래시였었잖아요. 여기서는 요거가 코멘트예요. 그래서 자, 한번 볼게요. 괄호 빼기 괄호 느낌표 빼기 해주고 그리고 빈칸 치니까 자동으로 오른쪽은 만들어지네요. 이게 코멘트예요. 자멜에서의 코멘트. 얘는 컨트롤 KC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컨트롤을 다시 언컨트롤 하려면 언코멘트 하려면 컨트롤
KU 하면은 다시 컨트롤 커멘트로 잡힌 게 없어져요. 예를 들면 요걸 이렇게 블록으로 잡아서 컨트롤 KU 하면 커멘트 된 게 없어지게 돼요. 알겠죠? 자멜에서의 코멘트는 컨트롤 KC, KU. 이건 폼에서 하고 똑같은데, 이 핫키는 똑같은데, 이렇게 써준다. 다르죠. 슬래시가 아니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요 그리드에, 요게 이제 그리드예요. 얘는 그리드죠. 텍스트 블록 하면 여기가 선택이죠. 텍스트 블록이 선택이 되고, 윈도우 하면 바깥이 선택이 되고, 요거 선택하는 대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드에 백그라운드, 그리드에도 속성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드하고 한 칸 띄워보면 이렇게 많은 속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있죠. 백그라운드를 오렌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렌지 색깔로 백그라운드가 바뀌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헬로 월드고요. 실행시킬 때는 폼하고 마찬가지로 컨트롤 F5 누르면 되고요. 자, 이렇게 창이 뜬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은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타이틀은 메인 윈도우죠. 여기 메인 윈도우라고 써 있죠. 그 다음에 높이는 450, 그 다음에 폭은 500, 450, 500인 창이고, 그리드가 있는데 그리드가 요 안을 채우고 있죠. 그리드가 오렌지색이다. 오렌지색, 백그라운드 오렌지색인 그리드가 하나 있고, 그 안에 텍스트 블록이 있는데 텍스트 블록에 헬로 월드라고 써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평 정렬이 센터 가운데 왔고, 수직 정렬도 센터 가운데 왔고, 폰트 사이즈는 50, 글자 크기가 50이고 두꺼운 글자체로 이렇게 써졌습니다. 내가 얘를 이렇게 크기를 바꾸게 돼도 좋은 점 중에 하나인데, WPF는 이렇게 크기를 바꾸게 돼도 이 윈도우의 크기는 바뀌었는데 얘는 항상 가운데 위치하죠. 왜냐하면 속성이 호리존탈과 버티컬 얼라이먼트를 센터로 맞춰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가운데에 글자가 오게 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WPF로 헬로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 몇 가지 이 프로그램에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거를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템플릿을 WPF로 선택을 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면 이런 창이 뜨는데, 디자인할 수 있는 창과 그 다음에 디자인을 XML 자멜 코드로 만들 수 있는 창 두 개가 같이 떠요. 이 두 개가 같이 뜨는데 얘는 여기에 있는 닫아주고요. 여기에 있는 걸 이용해서 수평으로 바꿀 수도 있고 수직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자기가 편한 걸 사용할 수 있어요. 보통의 경우에는 요 도구 상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도구 상자를 끌어다 놓고 우리가 프로그램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보통은 자멜 코드로 디자인을 한다. 처음에는 그게 더 불편할 것 같지만 나중에 사용을 해보면 요거로 사용하는 것이 더 편하다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폼에서는 텍스트 블록이 없어요. 폼에서는 글자 쓰는 게 레이블이었어요. 그런데 WPF에서는 레이블도 있지만 텍스트 블록도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컨트롤들은 요 글자 써지는 이 부분이 컨텐트 속성이 가지고 있는데, 텍스트 블록은 독특하게 텍스트라는 속성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자를. 그 다음에 이 시작하는 태그, 끝나는 태그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고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텍스트 블록이 시작했으면 여기서 슬래시 텍스트 블록 이렇게 해서 시작하고 끝을 맺어줘도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텍스트 블록을 쓸 필요가 없이 그냥 여기서 슬래시만 써도
텍스트 블록 이게 완성이 되니까 이렇게 쓰는 게 더 간단하겠죠. 속성들은 요 안에서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WPF에서 자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WPF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윈도우 메인 윈도우라는 윈도우를 하나 띄우고 거기에 헬로 월드라고 정 가운데에 텍스트 블록에 글씨를 써주는 프로그램 하나를 완성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새로운 걸 배우도록 하겠습니다.